여러분, 미국의 기준금리를 동결하니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금리를 동결한다는 것은 달러의 가치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금리를 인하하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지만 동결한다는 이야기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장에는요, 인플레이션 불안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 관세에 대한 공포감이 시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달러 인덱스가 지금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하니까 원화는요, 달러가 강해지니까 원화는 약세를 기록하면서 폭등했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역외 시장 NDF라고 하죠. 역외 차액 결제 시장에서는 말입니다. 시장 자체가 진짜로 많이 변했습니다. 144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역외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차액결제 선물한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우리가 개입을 할 거예요. 실제 차액결제 선물한 시장에서 우리가 달러를 파는 것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445원까지 올라갔다는 건 여러분 환율이 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말입니다. 1450.5원까지 올라갔다가 좀 떨어진 수치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떨어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금리 동결이라는 숫자는요, 결국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철수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 엔캐리 자금의 청산 불안감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모든 것들이 실제 시장에서 작동이 된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금리를 동결을 하니까 달러의 어떤 강도는 멈춤이잖아요. 멈춤. 그런데 물가는 올라가요. 그럼 물가가 올라가면 앞으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금리를 올린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달러가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시장에 있는 달러를 빨아들이니까 달러 수가 적잖아요. 달러가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원화는 약해지는 거죠. 실제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관세 폭탄 때문에 캐나다가 지금 금리를 급속도로 인하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29일에도 말입니다. 지금 0.25%를 내렸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캐나다 달러의 가치를 낮춰서요. 미국 달러하고 견주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요. 관세를 25% 매긴다고 하면 아무래도 캐나다 상품이 미국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캐나다 달러, 캐나다 화폐를 가치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낮추면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달러가 강해졌으니까 똑같은 달러를 주고 캐나다에 있는 상품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관세를 15% 20% 매기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리죠. 실질적으로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12월 달에 0.5%포인트 내렸습니다. 3.75%에서 3.25%까지 내렸으니까요. 굉장히 많이 내렸죠. 게다가 1월에 또 내렸습니다. 0.25%를. 이렇게 되면 캐나다 달러는 달러 인덱스를 실질적으로 자극을 주는 요소거든요. 달러 인덱스 하면 6개 통화 대비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 주는데 6개 통화 중에 캐나다 달러가 있습니다. 유로와 엔화, 파운드와 캐나다 달러, 스웨덴의 크로나, 스위스의 프랑 이렇게 6개거든요. 캐나다 달러가 있습니다. 근데 캐나다 달러가 금리를 인하하면 상대적으로 달러는 금리가 올라가겠죠. 실질적으로도 올라갑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캐나다 달러가 계속 내려간다면 달러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비중도 여러분 캐나다 달러의 비중이 9.1%거든요. 유로화가 57.6%니까 유로화가 굉장히 많겠죠.
예, 엔화는 13.6%, 그 다음에 영국의 파운드화는 11.9% 이렇습니다. 근데 캐나다 달러도 9.1%면 적지 않습니다. 캐나다가 지금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금리를 2%나 내렸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내렸어요. 그렇게 내려서 대비를 하니까 달러 인덱스가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08.19까지 올라갔어요. 앞으로 더 올라갈 거냐? 시장에서는 더 올라간답니다. 108.19까지 올라갔는데 지난 1월 27일에는 107.34까지 떨어졌다가 이 갑자기 올라가면 갑자기 올라가니까 원달러 환율도 올라갈 수밖에 해요. 저는 여러분 원달러 환율 실제로 말입니다. 앞으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말입니다. 지난 1월 24일에 달러당 1431.3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1445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시장의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죠. 그만큼 말입니다. 환율은 지금 널뛰기 환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봐야 되는 것은요. 큰 그림을 봐야 되거든요. 큰 그림. IMF 외환위기 때 1962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570원, 그리고 2022년 이게 채권 위기 때죠. 10월 25일에 1433.1원입니다. 지금 2024년 12월 30일에 1472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1440원대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러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달러를 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말입니다. 시장이 열리면 달러를 팔 생각입니다. 많이 팔지는 않을 거예요. 많이 팔지는 않지만 1월 달에 제가 10덩이로 만들어 놨는데 거의 5덩이 팔았거든요. 아마 6덩이 이상 팔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팔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31일 시장이 어떻게 열리는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저는 팔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2월 1일이 되면 다시 제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10덩이로 나누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1월에는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달러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큰 그림을 보자고. 달러를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큰 그림을 보고 시장을 봐야 되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원달러 환율은요. 단기적으로 강해질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어떤 시기든 관세를 가지고 외교도 협상하고요. 안보도 협상하고요. 경제도 협상하고 이럴 태세거든요. 그러면 각국에 어떤 시기든 관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세는요. 결국 국내 소비자 물가를 올릴 거예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소비자 물가가 자꾸 올라가면 금리를 올려서 대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그때까지는 결국 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약달러를 선호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약달러를 선호하기 때문에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하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도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지독하게 드립니다.